어느덧 겨울의 초입이네요. 한 줄기 온기가 그리워지는 동장군의 계절이죠. 물흐름 소리가 겨울 물소리, 여름 물소리 다 다르죠? 코끝에 알싸한 바람이 두 손을 바쁘게 합니다. 그 옛날에는 추수가 끝난 지푸라기로 지붕에 새 옷을 입혔다지요.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러시는 거 보니까 옛날 새로움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예. 이거요. 지붕 이게 두꺼우니까요. 네. 함께 걷어내는 거예요. 지붕 이거 보기가 참 좋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이제 곧 이 초가에도 소복하게 눈이 쌓이겠네요. 아유, 이 볏집이 아주 푸짐하게 쌓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배가 부른 듯해요. 이런 말 있죠. 곡간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죠. 자신의 배가 좀 부를 때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가 생긴다는 말일 거예요. 무조건 더하거나 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미덕이 있었던 곡간. 네, 오늘은 그 곡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하시죠. 옛 풍경 속에 어머니의 지혜가 빼곡합니다. 곡간을 채우고 나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던 그때 그 시절. 봄엔 쟁여놨다가 말리고 여름과 가을 또한 알알이 엮어두었던 곡간. 곡간의 겨울나기가 드디어 시작입니다. 산자락에 옹기종기 머리를 맞댄 마을이 정겹습니다. 네, 지금도 변함없이 옛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은 마을. 그래서 종종 이곳을 찾는 형제들입니다. 지금 가을에 여동생 혼자 있는데 이거 도저히 관리를 못해서 저 이제 모아놓고 아직도 많아요. 뭐 아마 한 일주일이나 열흘 이상 이거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 바쁘지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세월을 비껴간 오래된 집에 형제들의 추억이 가득합니다. 전통 용어로는 이제 빈지라고 그러는데 빈지 이게 맨 왼쪽 이거요? 맨 왼쪽 이것이 이제 나락을 저장하는 곡간이죠. 그러니까 쌀 곡간이죠. 쌀 곡간. 옛날에 그 할아버지 때는 그 원님이 와서 그 지방 그 유지들한테 인사를 하는 항상 우리 집이 그 집입니다. 그래서 광상윤 씨 종갓집이고 그래서 규모가 크죠. 옛 모습 그대로인 것은 곡간만이 아닙니다. 꺼내는 김치 맛있어. 네가 들어가서 꺼내. 네. 우리 고택집의 김치 독간입니다. 독간. 예, 김치독을 넣어놓는 간. 겨우내 요긴했던 김치독이 7개나 있네요. 어머니가 항상 걷어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 집어넣는데 아이고 근데 두고두고 생각나는 어머니의 손맛. 어머니 옛날에 이거 어떻게 했지? 아이고 기쁜데. 그게 아유, 꺼내.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는 옛날 상태에서도 항상 이게 이 신선한 김치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에다가 김치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꺼내서 여름에도 시원한 걸 먹었던 기억도 나고 김치만 가지고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진정해야 이따가 배추 뽑아야 나. 당시만 해도 집안에 일꾼이 가득했고 아들 5에 딸 1. 끼니 걱정하는 것도 큰일이었죠.
엄마 편찮아 갖고 와서 이제 돌아가시고 여기서 지금까지 살아요. 그런 게 한 50년 넘었어. 그러네요, 50년. 어머니의 손맛은 딸 미옥 씨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닭을 삶아갖고 하나씩 넣는다고 배추 사이사이. 이런 데서는 그냥 풀 써갖고 하는데 예. 특별해요 이거. 그래갖고 이제 손님들 오면은 딱 놓는 거지 상에다가 특별히. 보통 김장을 할 때는 굴을 김치 속에 넣기도 하죠. 그런데 이 댁에서는 닭을 삶아 김치 속에 넣는답니다. 짧게 해도 안 돼. 이 방법은 어머니에게 이어받은 이 집만의 특별한 비법. 엄마들이 전수를 받아서 여기 와서 했어.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어깨너머로 그걸 봤지. 아, 내림 김치. 네. 여름에는 물김치에도 넣어서 그 맛을 즐긴다는 닭김치입니다. 전통도 대를 이으면 깊은 맛이 더해지는 법이죠. 비늘 저기 해갖고 속 넣어갖고 비늘? 무슨 말이에요? 비늘 같이 해갖고 절인 무 거기다 속을 넣어갖고 절여놨다가 이제 이렇게 칼집 져서 졌다가 이제 거기다가 숨 죽은 데도 이렇게 딱 발효시켰다가 먹으면 맛있어요. 네. 이게 비늘 김치. 비늘 조금 덜 써요. 무를 숭덩숭덩 썰어서 김치를 담는 것이 아니라 칼집을 내어서 속을 채우네요. 따갖고 나서 몰라. 이래놨네. 모양이 이쁘잖아요. 저기 비늘로 해갖고 이렇게 딱 싸갖고 놓으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게 종갓집에는 그렇게 특이한 것이 하나씩 있어. 비늘 무김치는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 배춧잎으로 겉을 감싸주고 김치독에 넣어 익혔다가 먹는데 궁중에서 즐기던 격식 있는 김치랍니다. 손님 오셨을 때나 밥상 위에 올렸던 귀한 김치이기도 하죠. 어이구, 이거 북어 두드리는 소리가 꽤 요란합니다. 막내 혁수 씨가 일꾼 노릇을 자처하고 둘째와 셋째 형도 일손을 거둡니다. 내 어디 갔어? 형제가 나란히 추억을 나누는 재미도 쏠쏠하죠. 보고장아찌. 먹기만 하지 좀 만드는 건 그냥 조금만 돕고 그 다음은 이제 누나한테 넘기죠. 누나는 또 오빠나 동생들 챙겨주는 그 재미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요즘에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조금 그냥 안 시키고 싶은데 해주면 또 맛있게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보고 그런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네요. 형이 자꾸 먹고 있어. 일하는 손보다 먹는 입이 더 바쁩니다. 얼른 해. 그래야지. 오빠는 왜 자꾸 먹어? 그래도 아니 맛있어. 아 맛있어서 다 얼른 빨리 해야지. 이거 다 먹으면 이제 못해. 하면 이거 하면서 북어를 양파즙에 재워서 연화작용을 거친 후 고추장 양념을 준비합니다. 고춧가루도 겨울 찬바람에 딱딱해진 북어는 상할 염려가 없어 곳간에 든든한 먹을거리기도 했죠. 네, 화폐 대신 물물 교환에 이용됐다 하니 북어의 딱딱한 미덕이 두루두루 요긴하게 쓰인 셈이네요. 제 차례 나는 것을 칼무리해 두었다가 귀해지는 철에
꺼내어 먹었던 오랜 지혜가 길고도 매서운 계절을 든든하게 합니다. 겨울 밥상에는 부각도 단골 손님이었답니다. 이거 뭐 연잎 엄마가 경상남도에서 시집 왔거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먹어봐서 이거 아니면 밥 안 먹어. 연잎에 다시마와 김까지 여기에 가죽나물과 생강잎도 튀기면 밥상 위에 사계절이 입맛을 다시게 했죠. 햇볕 좋은 날에 한 가지씩 풀을 발라서 정성 들여 말려야 했으니 맛은 좋아도 그 고단함이 오죽했을까요? 곳간에 가득했던 어머니의 정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에서 나는 나물이라든지 아니면 채소를 말려가지고 간장 양념해서 강정처럼 만들었어요. 맛있어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얼마나 맛있어. 말린 나물을 물에 불려두었다가 찹쌀풀을 입힙니다. 약간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탑살 옷을 입혀지니까 옷을 입. 이 댁에서는 말린 나물로 강정을 만들어 먹었다는데요. 진짜 미안해서 못 먹을 정도로 이 정성이 막 시작부터 이 과정 마지막까지 엄청나죠. 그리고 어릴 때는 그냥 먹기만 했는데 이제 커가면서 말이 그거야. 하나 하지 마라. 나는 이제 잘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까 무리해서 하고 우리 가고 나면 또 몸살을 알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짠합니다. 말려서 쿰쿰한 나물도 바삭하게 튀겨서 달짝지근한 양념을 입히면 어디 밥 반찬뿐일까요? 아들, 딸 간식으로도 이만한 것이 없었겠죠.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을 기꺼워하셨던 어머니입니다. 누님 덕분에 어머니의 정성을 다시 맛보네요. 맛이 없었어. 너무 맛있어. 이건 돈 주고. 내가 호텔 전문이잖아. 호텔 총집에 주제 아니야? 나 호텔 이거 20만 원짜리보다 더 맛있어. 먹어봐. 입에 대고 먹어. 그냥 줘. 먹어봐. 어머니 같기도 하고 뭐 누나 같기도 하고 애인 같기도 하고 마음이 항상 이렇게 짠해요. 항상 누나만 생각하면. 나도 이제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오빠서부터 평생까지. 그게 제일 행복이지. 곳간이 풍족해야 든든했던 시절. 그 너른 광을 채웠던 것은 어머니의 세월과 정성이었을 겁니다. 가을의 결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과밭에 일손이 부족해서 걱정이었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현장 체험 교육 덕분이죠. 올리면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꼭지. 큰일 나 이놈아지. 꼭지가 떨어지면 수분이 그만큼 쉽게 빠지겠지. 수확 시기인데 일손이 농촌이 워낙 일손이 딸리잖아요. 진짜 옛 어른 말씀대로 고사리 손도 빌려야 될 판국이라고. 그래서 요즘은 대학생이나 중고등학교 일손도 돕고 교육으로 같이 접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손 걱정을 덜었으니 사과 인심도 푸짐합니다. 행복한 피자. 혹시 칼질 너무 서툴다 그러면 옆에 지금 전문가분이 계세요. 전문가분한테 칼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돼요. 칼질 좀 했어. 현장 체험 교육이 있을 때는 마을 어르신들도 적극 나섭니다. 그거 쓸어서 개코만 쓰고 젊은이가 사라져가는 농촌의 귀한 손님이기 때문이죠. 가시는 흘러도 흘러. 좋죠. 젊은이들 많이 쓰면 좋겠어. 내가 젊어지는 기분. 사과 음식이 무궁무진하다는 것도 꼭
알고 싶으시다네요. 탕수육 만드는 그 튀김옷을 만들 건데 튀김 그거는 가는 정이 고와야 오는 정도 고운 법. 젊은이들 입맛에 맞는 요리부터 준비랍니다. 사과도 튀길 수 있다니 환호성이 절로 나오죠. 저가 탕수육은 아니에요. 탕수육이라는 거는 고기니까. 사과의 색다른 맛. 아, 맛있어요, 아주. 겨우내 사과를 쟁여두고 이런저런 요리를 해보는 것도 긴긴 밤 심심치 않겠네요. 이거 사과로도 깍두기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깍두기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와, 신기하다. 왜 이렇게 사과로 깍두기를 만들지? 고기가 안 들어가요? 사과 깍두기죠. 사과 깍두기. 사과로 우리가 직접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금방 먹을 수 있는 거. 뭘 이렇게 해서 무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깍두기랑 똑같죠? 네. 근데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식초예요? 응. 왜냐면 살균 작용도 있고 더 상큼한 맛을 주기 위해서 식초하고 마무리는 깨소금. 또 마무리 색깔이 진짜. 이 마을에서 별미로 즐긴다는 사과 깍두기입니다. 입에 맞는지 한번 먹읍시다. 학생들에게는 낯설면서도 신기한 맛이죠. 어때요? 간이 됐어요? 저는 좀 매운데요. 조금 맵긴 하네요. 김치니까. 아삭한 식감이 입맛을 돋우는데도 제격이겠네요. 사고 왔어요. 사과는 우리 전통 음식과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맛있는 걸로 가져왔어요. 아, 잘하셨어요. 더 맛있는 거예요. 맛있게 해줘요? 힘드시죠? 늙으면 다 그렇지 뭐. 단 것이 귀했던 시절에 사과는 동심이며 떡이며 단맛을 대신했던 1등 공신이기도 하죠. 조림을 할게요. 사과 설기를 만들 건데요. 설탕으로 조림을 일단 할 거예요. 조림이 들어가면 이 사과의 식감도 살고 맛도 더 높아지니까 여기다가 조림을 해서 이제 설기를 들어갈 거예요. 겨우내 사과가 참 고마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시는 게 쓱쓱 잘 내려가네 그냥. 내다 팔면 돈이요. 저장성도 뛰어나서 없는 살림에 사과나무가 그리도 든든했었죠. 색깔도 예쁘죠. 색깔도 예쁘고 맛도 있고. 나는 우리 둘째 딸 돌 때 집에서 떠가지려고 쌀 2대 담갔다 빠았다 영감한테 혼났어. 먹을 살도 없는데 먹을 떡한다고. 밥 먹을 쌀도 없는데 떡이 그래요. 먹을 쌀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 질러서. 그때는 그렇지. 저러면 하고 왔나? 요즘에는 뭐든지 흔한 시절이라 끼니 걱정은 덜었지만 아팠던 세월은 흠집이 난 사과처럼 두고두고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이것도 설탕에 조림을 해서 시루를 솥에 앉힐 때 정말 옛날에 김이 새지 않도록 바르던 반죽도 앞다투어 먹던 시절. 그때의 아쉬움이 어디 한두 가지던가요. 내가 동사 나 지게질 30년 하고 살았어요. 내가 동사 다 짓고 나 애들 전문학교는 못 가르쳤어요. 빚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고등학교만 가르쳤어 그냥. 고등학교만 가르쳐서 그냥 이제 그게 내가 항상 한 게 원이야 내가. 그래도 이맘때는 곡식이며 먹을거리가 풍성해서 끼니 걱정은 덜고 살았습니다. 피땀 어린 지난 세월이 곡간을 가득 채우던 겨울의 초입. 농부들에게는 참 고마운 시기이기도 했지요. 형님, 이거 부두밥 잘 된 거예요? 아이고, 한참 오랜만에 젊은 일손이 든든합니다. 무엇이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기특해서 얼굴 볼 때마다 든든한 후배들이죠. 그래서 우리 동생들이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 하다가 술을 좋아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배운다고 연락이 와서 몇 차례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과 동동주 하는 거 배우고 싶다고 해서 같이 하는 중이에요. 있잖아. 예. 사과는 이게 갈변이 잘 돼요. 그래서 그 갈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설탕을 이렇게 살짝 쳐주는 거예요. 원래는 조청을 해줬는데 조청이 이렇게 귀하니까 살짝만 이렇게 해서 놔두면 이게 다 녹아요. 쉬운 일 설탕이 절이는 거지, 약하게. 절여지면 이제 술담을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오랜 경험을 나누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농촌의 내일을 기대하게 하네요. 백문이 불여일견, 게다가 몸소 체험하니 두고두고 값진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접할 그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뭐 많이 접해보지 못한 것들이나 또 이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기회가 좀 더 열려 있고 좀 여유롭지 않나 싶어서 그런 생각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동동주는 발효 후에 삭은 밥알이 동동 떠오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다지요. 야, 빛깔도 참 곱네요. 이번에는 사과를 양념 재료로 즐겨봅니다. 이거는 사과 소스인데 사과 소스 넣으면 사람들이 왜 돼지고기 먹고 그러면은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근데 네. 요 소스를 넣으면 근육이 변화가 돼서 우리가 쉽게 체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곡간에서 인심 난다더니 사과 한 상이 푸짐하네요. 맛있게 먹으세요. 감사합니다. 손주 같은 젊은이들이 참 반갑습니다. 학생들 많이 먹고 다니 또 와. 네. 밥상 위에 훈훈한 마음이 오고 갑니다. 이 마음 하나면은 올겨울도 따스할 것 같네요. 어른들이 혼자 이렇게 농사하시는 거 보면은 안쓰럽기도 해서 저희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내년에 또 만나요. 사실 요즘에는 곡간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지요. 옛 마을에 가면 그때의 풍경을 엿볼 수 있을까요? 기대와 설렘을 안고 옛 잠반댁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날이 따뜻해서 좋아요. 오시는데 네. 그렇게 춥진 않으신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예. 선조의 관직명을 따서 지금도 잠판댁이라고 불리우는 예안 이 씨의 종갓집입니다. 하나만 나도 네 채가 헐렸어. 그러니까 예전에 한 3, 40명이 움직이던 걸 이 혼자 제가 하려니까 이거 도저히 뭐 밤새워도 못 따라가요. 이제 지금은 또 기력이 딸려 또 마음은 가는데 근데 기력이 딸려가지고 기력이? 예, 못해 이제. 근데 그 당시에는 식구도 많으니까 예, 그땐 입으로 시키는 거지. 겨울 나기가 아버지 이게 돌아가시고 이제 보통이 아버지 때 아니지. 이제 내가 이제 그 곡간이 어디 지금 이제 있습니까? 국가는 이제 안채에 피어나지 있습니다. 않채 어디가 최고입니까? 아, 이게 이제 광. 광. 지금으로 말하면 창고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창고라고 안 하고 곡간. 곡광, 곡광. 광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식구는 줄었어도 곡간은 그대로입니다. 계신 겁니까? 쌀퍼 갖고 가려고요. 네. 아이고 쌀떡이 굉장히 쌀떡도 옛 모습 그대로네요. 아이고 그 좀 얕은 걸 넣어서 쉽게 푸시지 그 밑에까지 가서 휘져서 푸시려면 그래도 이거 썼던 거라 그냥 아직까지 저까지는 써요. 네. 요즘의 냉장 시설은 싱싱한 것만을 고집하지만 곡간에서는 세월의 미덕이 먹을거리에 차곡차곡 쌓이기 마련이죠. 냉장고 시대에
그 곡간의 의미는 좀 퇴색되어 가지만 저장하고 보관했던 삶의 지혜는 아직도 우리 밥상에 또렷이 존재하고 있죠. 그 지혜가 풍성한 우리 곡간 얘기, 네,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소리가 내릴새라 수학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때를 놓치면 무용지물인 생강 때문이죠. 아이고, 이야, 강수도 많이 달렸네. 향도 기가 막히고. 토종생강. 이건 완전 오리지널 토종. 그러니까 지금 발이 좀 작습니다. 근데 향은 기가 막히지. 천년도 넘었을 거야 아마. 아 여기가요? 그러면. 올해 농사가 잘 된 편입니다. 이 토질적으로 여기가 주로 이제 사질토라고 그러죠. 물 빠짐 좀 좋고. 조상 대대로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재배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했지 않았나. 생강은 원래 아열대 단연생 식물. 추위에 약해서 우리나라에서는 1년살이를 한다네요. 지금 보면 이런 것은 잔뿌리고 이게 굵은 뿌리. 굵은 뿌리가 이제 강수라고 하거든요. 강수? 네, 강수. 이 향이 이렇게 녹아나지 않고 이 안에 그대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생강 냄새 향이 배어 있기 때문에 음식하고도 잘 맞아요. 그래요? 이게. 그럼 버리는 게 아니네 이게? 아, 이거 다 써죠. 생강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생강은 뿌리줄기, 그러니까 건경이라고 부르는 부위인데요. 더운 나라에서 자라는 녀석이라 예로부터 보관이 가장 큰 걱정거리. 겨울에 혹독한 추위 때문이었다죠. 생강굴. 예. 여기다 생강을 저장을 하거든요. 이제 그 바로 안방이에요. 안방 밑에 이제 불을 떼면 이 밑에가 따숩잖아요. 거기다 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생강은 10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냉해를 받아서 내년에 싹이 안 나요. 그래서 시종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생강을 갖고 와서 여기다 보관하려고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예로부터 이 지역의 생강 재배 농가들은 집집마다 생강 곡간이 따로 있었답니다. 이른바 온돌식 토굴이라는 것인데 이곳에 보관해 두면 구들장의 열기와 겨울 추위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생강에 딱 맞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네요. 딱 14도 나오잖아요. 예, 보세요. 14도죠? 이게 지금 이 생강꿀이 보시면 알겠지만 습도 이렇게 물방울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온돌이 올라가고 또 덮여져서 일정하게 14도를 맞춰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이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시종자가 보관되는 어떤 최적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한겨울에 14도라니 선조들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이 온도를 겨우내 유지해서 씨생강, 그러니까 생강 종자를 지켜왔던 것이죠. 생강 귀하던 시절에 집집마다 생강밭이 있었으니 밥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생강. 그래서 이 지역만의 밥상 문화도 탄생했죠. 생강태. 이것도 먹어요? 예. 생강은 사람 몸에 열을 주는 거고 따뜻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공동 사람들은 생강을 주로 많이 먹어요. 근데 이제 생강만 먹지 않고 생강의 곁뿌리와 줄기 그리고 잎도 밥상 위에 올린다는데요. 좋아요. 대체 그것으로 어떤 요리를 하는 것일까요? 무와 무청을 듬뿍 넣어서 민물고기 매운탕을 준비합니다. 실가리, 무청. 아, 무청. 예. 여기에 1등 공신은 생강의 곁뿌리. 강수를 넣어야 좋아요. 향이 좋아요. 옛날부터 강수를 넣어서 해 먹으니까 여기 봉동에는 꼭 그렇게 강수를 넣어야 돼요. 그게 맛있지.
강수는 먹을수록 맛이 나요. 네, 씹는 맛이. 강수, 즉 생강의 곁뿌리는 생강의 향을 그대로 품고 있지만 톡 쏘는 맛은 덜합니다. 그래서 듬뿍 넣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생선의 비린내도 잡아주죠. 강수랑 넣는 이유는 이 생선 같은데 비린내를 잡냄새를 좀 제거해주고 그래서 향이 좋고 그래서 이제 이 민물고기 짓는 데는 너무 좋아요. 인근에 만경강이 흐르고 있어 예로부터 민물고기를 즐겨왔던 봉동 지역 사람들입니다. 자연이 주는 혜택이 삶의 버팀목이기도 했죠. 모르는 사람은 갈대잎이라고 하죠. 야는 쪄서 이렇게 무쳐서 밥도 비벼 먹고 된장도 짓는 데다 넣고 쪄서 무치면 진짜 맛있지. 나물. 아 이게 나물도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나물 만들려고 지금 해보는 거예요. 네, 생강은 버릴 게 없어요. 생강 줄기는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입니다. 식감은 좋지만 질겨서 5분에서 10분 정도 삶아줘야 한다는데요. 생강 줄기는 나물로도 좋지만 간장게장에 넣어도 오묘한 맛이 일품이라죠. 생강 줄기를 장아찌로 즐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빻아서 쓰고 이렇게 나물로 할 때는 잘게 썰어서 손질을 합니다. 생강 줄기에 뻣뻣한 섬유질 때문이죠. 향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먹을 것 귀하던 시절에 알뜰한 마음이 봉동 지역만의 밥도둑이 됐습니다. 맛있어. 이걸로 밥 비비면 짱이야 짱. 은은한 향과 식감이 일품이라는 생강줄기 다짐자입니다. 생강으로 평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이 평강을 자주 드시면 감기 예방도 되고 몸도 따뜻해지고 그래요. 생강 평강으로 만드는데 과자같이 설탕이랑 절이고 해가지고 만들어요. 또 넣네? 이방 넣어도 괜찮은가? 모르겠네. 살짝 데쳐가지고 찬물에 이걸 빨리 건져요. 담궈. 생강의 매운맛을 제거해주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에 설탕을 1대1의 비율로 섞어서 평강 만들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재서 딱 한 7, 8시간 저는 두었다가 불에 졸여요. 마른 설탕을 한 번 더 뿌려줘요. 설탕 결정이 굵직하게 보일 정도로 졸여서 수분을 날려주면 겨우내 즐길 수 있는 평강이 완성되죠. 예로부터 생강은 여러 나라에서 약용으로도 즐겨왔죠. 강근은 좀 단맛이 있고 강수는 약간 그 매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동그랑땡을 한다든가 전을 부치면 맛이 색다르고 좋아요. 독특한 향도 일품이지만 감기로 인한 오한 등의 효과가 있어 겨우내 생강차를 즐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생강의 곁뿌리는 전을 부쳐도 일품이라네요. 봄에 파종했다가 이맘때 즐기는 고마운 음식. 오랜 세월 이 마을에서는 삶의 버팀목이기도 했죠. 생강 굴에 막 생강이 그득이 쌓여 있으니까 그게 다 돈이었잖아. 그리고 그걸로 다시 내서 또 종자도 하고. 그때 종자 때 팔면 또 비싸고. 그거 갖고 다 갈치고 다 엄마들이 부모님들 세대 때는 생강이 무강까지 따서 다 팔아서 그걸로 학비 대주고 용돈 주고 생강
향이 여기 봉동에서는 고마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생강을 먹어왔을까요? 고려시대 문헌에 약용식물의 하나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 이전부터 즐겨왔으리라 추정을 하는데요. 강수로 김치 담는 거예요? 김치도 담아 먹어요? 네, 김치도 담아요. 와. 강수는 생강 그 향이 강하기 때문에 마늘은 안 넣어요. 예로부터 향신료로 즐겨왔던 이것을 김치 재료로도 즐겨봅니다. 생강의 곁뿌리이기에 가능한 요리죠. 온돌식 토굴로 생강을 보관해왔던 오랜 지혜와 경험이 이 마을만의 밥상을 탄생시켰네요. 완주 봉동 지역의 생강굴은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하니 선조들의 놀라운 역사가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배추도 수확의 계절이네요. 농사 잘 됐네. 아이고. 김장철을 앞두고 속이 꽉 찬 배추가 보기만 해도 든든한 것이 마음까지 흐뭇해집니다. 천아, 네, 왜요? 올해 농사 어때? 올해 괜찮은데. 괜찮아? 네. 아니, 그동안 농사를 잘 지셨어요. 아, 그래? 네, 저희는 여기 사위들 그리고 여기 손자. 네. 저희는 좀 뭐라고 해야 형제가 좀 좋은 편이에요. 네. 잘 모이고 단합도 잘 되고 그리고 한 명이 이제 장인어른의 장모님이 연락 주셔서 좀 도와달라 하면 그냥 뭐 다른 일 제쳐주고 다 오는 편입니다. 무조건. 이 동네에 젊으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일손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 좀 많이 와서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듬직한 사위들이죠. 겨울 곡간 채우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던가요? 이거는 나중에 이모하고 둘이서 먹는 게. 주지도 말고 아무도 주지 마. 고사리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월동 준비. 다행히 이 댁에서는 보태는 손이 여럿이니 겨울나기도 한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좋아서 너랑 같이 살던가. 우리 집 줘놓고 같이 살면 되잖아. 힘쓰는 것은 사위들이, 솜씨는 당연히 어머니의 손맛이죠. 그들은 딸도 셋이나 됩니다. 홍시인데 꽃감 못 말리고 남아 있는 거 따가지고 김치에 김장김치를 넣으면 일부러 남겨놓긴 했거든요. 근데 설탕 대신 잘 익은 홍시를 채에 걸러서 단맛에 깊은 맛을 더합니다. 올해도 김장은 200포기. 아들네 딸네 집에 두루두루 챙길 일가 친척도 여럿입니다. 이거 갓. 김장은 설이나 추석 못지않은 집안의 행사이기도 하죠. 다 털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김장하라고 하면 김장할게. 그러니까 아유, 이거 엄마한테 배워야 되는데 맨날. 이거 언제 배워? 1년에 한 번 배우니까. 엄마 손맛을 따라갈 수 없지. 엄마 손맛 어떻게 따라가? 말쁘게 해줬다 얘는. 엄마 김치는 가장 든든한 마음의 곡간이기도 하죠. 이것 없으면 서운하고 허전해지는 엄마의 손맛. 나 혼자 하려면 만원긴 혼자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주들도 와서 해서 갖다도 먹기도 하고 엄마 도와주기도 하는 게 좋죠. 그 맛이 사는 거지 뭐 시골서는. 올해도 엄마의 손맛이 곡간을 꽉 채우겠네요. 작은 댁 어머니입니다. 감농사를 짓고 계시죠. 볕도 공기도 맑고 여기가 산이 많잖아요. 산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청정 지역이라 이렇게 잘 돼갖고 맛있을 거예요.
작은 어머니 덕분에 고향에 와서 별미도 맛봅니다. 이건 감육회한데요. 육회 규경을 했건데 그전에는 규경도 못했지. 새끼들 온다고 하면 막 뭐고 해먹이고 싶어갖고 이거 저거 장만해서 그렇게 주지. 사내치마고 조금. 육회는 참기름이 관건이라지요. 육즙을 잡아주고 잡내도 제거할 수 있어 기와임은 듬뿍. 여기에 활용점정, 고소한 계란 노른자입니다. 곶감의 쫀득한 식감도 일품이겠네요. 차근댁은 아들 하나에 딸 둘. 그중 막내인 장영 씨가 4년 전부터 어머니의 일을 돕고 있는데요. 아들 덕에 요즘에는 농사일도 신이 나신다네요. 시골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냥 와서 해본 게 몸은 힘들어도 또 잘 하더라고. 저 듣는 데는 효자라고 안 하는데 착해. 머위는 봄에 입맛을 돋우는 나물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사철 나물이 됐다고 하니 겨울에도 그 향긋한 맛을 즐길 수가 있겠네요. 맛있어. 허허, 이거 비닐하우스가 곡간이 된 셈인가요? 입이 여럿이니 머위나물도 듬뿍 준비를 합니다. 많이 넣어 형님. 한 마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동서지간입니다. 딱 비벼서. 세월을 함께하니 얼굴도 닮아가는 걸까요? 두 분이 꼭 자매처럼 손발도 척척 맞습니다. 지금 때도 아닌데 맛있고 생겼네. 옛날엔 좀 힘들었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었어요. 애들 시골서 농사지어서 가르치려면 힘들지요. 보람 있죠. 잘하니까. 그리고 우리 조카 딸들이 다 잘해. 사위들도 잘하고 다 잘해.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한테도 잘하고. 효자들이 수확했다며 그리도 좋아하시던 머위나물입니다. 머나먼 타양살이 잘 살아보리라 하며 고향을 떠났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은 왜일까요? 단감으로 깍두기를 만들어 치아가 약하신 어머니의 목도 챙깁니다. 문득 떠올리면 늘 애잔해지는 내 어머니죠. 엄마도 좀 지금 연세가 70이신데 네, 다른 분에 비해서 좀 많이 매소하시지.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받아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진짜 슬프기는 한데 감사하고 자식들을 엄청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챙겨주는 마음이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부디 오래오래 곁에 계셔주기를. 올해도 어머니 지휘 아래 겨울 곡간이 꽉 채워졌습니다. 오케이. 잘 익은 김치 하나만 있어도 든든한 겨울 밥상이죠. 얘는 막내딸 이가 살아갑니다. 장인 어른은 막내가 가장 귀여우시다네요. 가족들 전수 건강하고 행복하게 열심히 살기를 바랄게도 잘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갖고 화이팅! 화이팅!
어릴 적 곳간에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아른거립니다. 추운 겨울 언손을 불어가며 곳간을 드나들던 어머니. 시래기며 김치며 추억까지 가득했던 곳간. 어머니의 곳간이 그리워집니다. 곳간서부터 마음까지 들어오는 이게 영역주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 참 뜻깊은 시간에 곳간에서 나오는 음식을 하나하나 대하고 보니까 이렇게 가슴이 뜨뜻하고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참 좋습니다. 가을 들판이 곳간에 가득합니다. 그곳에 쌓인 어머니의 마음 덕분에 이 겨울 참 따스합니다. 12월은요 1년 중 1조 기간, 그러니까 햇볕이 내리쬐는 시간이 가장 짧은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곳간을 채우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요 내 곳간뿐이 아니라 다른 이의 곳간도 살펴보는 한 달이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음의 곳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오늘도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